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또 시장이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미증시가 좀 하락을 했죠. 특히 뭐 테슬라 같은 종목이 워낙 큰 폭으로 빠지면서 테슬라를 빼놓고 보면 나머지 빅테크들은 거의 약보합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종목군들이 악재를 맞아서 좀 두들겨 맞고 또 이제 금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한 투자자들이 일부 종목군들 또 밀어내면서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후반부 들어서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목요일이 그러니까 미증시가 올해 들어서는 가장 좋은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특징이 목요일이 제일 강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그 강했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좀 플러스 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좋지 않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결국엔 뒷부분에서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지표에 대해서도 조금 투자들이 반응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기존 주택 매매인데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서 사람들 일상생활에 또 이제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최근에 소매 판매 이런 데이터가 잘 나오긴 했지만 뭐 이렇게 작은 돈 말고 큰 돈 쓰는 거에는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점차 작은 돈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다만 이제 유가는 그러니까 이전 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고,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지금 낮은 수준에서 그렇게 확 튀어 올라가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유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포스럽게 받아들이진 않는데, 이제 금리를 워낙 지금 민감하게 볼 때라서 유가 플러스 금리 이게 이제 조합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좀 압박이 강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대체로 좀 악재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좀 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냥 뭐 2% 목표 위에서 자기들 연준위원들 단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 낮추려면 경제 성장이 조금 냉각돼야 된다. 최근에 지표 좋은데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서 아직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이 너무 긴축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 한마디 가지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 올릴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좋게 투자 심리가 좋은 날이었으면 맨 마지막 문구를 더 주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은 불확실성과 위험 요소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할 거다. 이게 금리 안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오늘 이쪽 문장보다는 좀 부정적인 문장에 더 집중을 했다라는 점은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고 금리에 대해서 투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98%까지 치솟았고 우리 증시 돌아갈 때 잠깐 5% 터치하기도 했죠. 근데 이게 좀 특이했던 게 오늘 미국 금리를 보면 10년물은 올라갔는데 2년물은 빠졌어요. 되게 엇갈렸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은 안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도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게 좀 엇갈린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안 한다라는 쪽을 보기보다는 그동안 금리 인상 한 거에 따른 후폭풍이 이제야 시작되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실감하는 거구나. 이런 쪽으로 걱정을 하면서 금리가 쉽게 안 멈출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이제 걱정을 계속 하게 됐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저기 5% 터치했던 게 이게 잠깐 5%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증시 돌아갈 때는 4.94%, 이게 4.94면 티도 안 나요. 이게 적어도 4.7 이렇게 빠져줘야 안도감이 되는 거라. 어쨌든 조금 흘러내리다 보니까 초반 이후에 잠깐 이제 반등 시도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100조 원 지원한다. 저것도 초반에 조금 투자들이 좀 신경을 썼거든요. 왜냐면 저도 어설하겠어요. 채권 발행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또 국채 발행한다는 얘기니까 안 그래도 국채 발행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데 저것 때문에 또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있었고, 다음에 이제 오늘 그 2차 전지주들이 코스닥 낙폭 줄일 때 그때 반짝 줄일 때도 2차 전지주들은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줄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테슬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사이버 트럭이 현금 창출에 도움이 되려면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는 아마 의미 있는 현금 창출을 못할 거야. 또 이렇게 발언을 하고 뭐 고금리 때문에 자동차 안 팔릴지도 몰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 여기 이제 오후에 낙폭 줄이다가 우리 증시가 다시 밀린 게 비구이 위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상 디폴트 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더해진 것도 뒷부분에서 이제 낙폭 축소를 하다가 다시 밀어버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일부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조금 의미는 있어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제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제가 8월인가?
8월에 한번 그 말씀드렸던 거, 8월이 아니라 그 언제죠? 하여튼 7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몸통보다 꼬리가 더 길면, 또는 비슷하게 길면, 그게 이제 바닥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때 이제 연초에, 다음에 이제 작년도 9월 말에 이런 게 나왔었고, 또 이게 이제 또 작년도 7월에도 이런 패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하나만 나왔다라고 해서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안에 센 상승이 붙어줘야 저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닥인가? 라고 이제 물음표가 생긴 건데, 여기서 저게 완성이 되려면 아주 센 상승이 다음 주 초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승이 다음 주 이제 수반이 되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반등이 제법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게 안 붙어지면 한 방 더 맞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보여드린 거고, 또 많이 공유가 됐던데, 여기저기서 ADR이 과매도권 제가 말씀드린 게 꽤 됐죠. 근데 그거보다 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어느 정도 ADR이 내려온 거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보다 ADR이 낮았던 사례는 8번밖에 없었어요. 15년 동안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 정도 투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만나기 힘든 투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좀 투자자들이 기본적인 어떤 분석,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야 뭐 확인이 되지만 이제 조금 좀 쉽지 않은, 대응하기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전을 하고 계신,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신 상황이다. 2년에 한 번 오는 투매가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꼬리가 좀 의미가 있으려면 다음 주 월화 중에 하루, 가급적 월요일 그런 세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더 내려가는지가 좀 가늠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동시호가에 매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비차로 쫙 당겨가지고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종목으로는 오래간만에 1, 2위 종목이 삼성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850억 샀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 담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들어온 게 좀 있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유한양행 좀 해프닝이 있었던 종목인데 좀 매수가 들어온 게 있었고, 한미반도체가 잘 안 빠지죠, 최근에도. 그 다음에 금융주와 건설주가 좀 밑에 약간 들어가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딱히 업종별 특징은 없는데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조금 숫자가 외국인들은 많이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담았는데 이게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담은 거예요. 잘 보시면 시가총액 순서 쭉 상위 종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피차익으로 담듯이 시가총액 상단 담고,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좀 담고, 일부 반도체 매도한 건 있긴 합니다만은 반도체주를 좀 꾸준하게 좀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옵니다. 오늘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는 좀 선전을 막판에 좀 했죠.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을 거의 마무리로 이제 거의 이제 블랙아웃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발언은 이제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연준 인사들 발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유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변수들, 중동 지역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움직이는 이슈가 좀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이틀 연속 급락했던 엔비디아가 오늘 장중에 한 2% 정도 올라가다가 플러스를 어떻게든 제가 사실 오늘 밤샜거든요. 요즘 미증시 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엔비디아가 계속 까딱까딱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막판에는 이제 약보합에서 결국에는 못 돌리고 끝나던데, 근데 어쨌든 이 두 종목이 최근 들어서 나스닥을 끌어내렸던 역할을 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에 15년 동안 8번밖에 안 나온 투매가 이제 최근 이번 주에 나온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라운드가 더 나올 거냐, 이건 끝날 거냐는 다음 주 초에 아주 센 반등이 나와야지만 그게 이제 이번이 바닥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안 나오면 이제 한 라운드 더 남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뭐 반도체 건설은 해외 중동 수주 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인 거라서,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죠. 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공급 부족, 유가 하락 가능성 없다. 가능성이 없답니다. 다음에 유가 급등 때문에 베어마켓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긴장이 고조돼서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들이 쭉 나왔잖아요. 예, 근데 뭐 세계 경제 붕괴된다. 근데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 그 2008년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때 6월 제가 뉴스를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실제로 그때 이렇게 막 급등할 때잖아요. 예, 급등할 때인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냐? 유가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폭락으로 바뀌었죠. 예, 저 폭락으로 바뀐 이유는 여러분들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리먼 사태,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면서 빠진 건데 그 전부터 유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불어지는 거는 크게 이제 저렇게 빠지면서는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가 뭐 제가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게 터져서 빠진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투기 세력의 방향. 저거 내려가는데 저거 투기 세력들이 손해 봤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해 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반면에 포지션 바꿔서 하락 쪽에서 굉장히 수익을 내는 쪽이 또 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의 일정 수준은 이제 그런 것도 가세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뭐 나중에 언젠가는 뭐 5.5포인트까지 가서 지수를 지금보다 한 200포인트 더 떨어뜨리고 바닥이 나올지 여기가 바닥인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너무 한쪽으로 뉴스가 쏠리면 조금 그것도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떤 변곡점이 나오게 될지 뭐 지금은 가장 위협적인 뉴스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재료인데 너무 뉴스가 쏠릴 때는 이게 조금 이제 그때는 한번 슬슬 이제 뭔가 좀 달라지나 이런 것도 좀 볼 필요는 있죠.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가장 위협적인 뉴스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이제 외국 분석가들 트위터 이런 걸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그 어떤 분 트위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강세장에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약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없게 한다.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이제 좀 많이들 기운들 내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나중에 또 강세장에서 또 기회를 또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무작정 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좀 좋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사는 종들이 상대적으로 승률이 좋으니까 어느 종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럴수록 다 막연하게 이제 손 놓고 있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기운들 내시고요. 저도 또 계속 이제 내용 나올 때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 사이 이제 PC가 바뀔 예정이라 마이크 음질이 낮이겠죠. 예, 어쨌든 또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